안녕하십니까, 쌤 무기입니다.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행서 돈 갚아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 정기 결정 공고, 매각의 준비, 매각 물건 명세서 등장, 매각을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 확정, 잔금 납부 배당. 국민은행이 이한돌에게 1억 원을 빌려줬네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120%인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은행권 이외에 다른 개인들도 뭐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절대 담보,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아이들한테 이런 사실을 미리 가르쳐 놓으면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절대 누구한테 사기당하거나 돈을 뜯길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한돌이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겠지요. 은행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담보권을 잡고 담보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제출된 경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내렸을 때 이 시점에서 NPL 투자자들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NPL 투자자들은 눈치를 보다가 결국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 NPL을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별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이 판사는 경매 개시 결정 내렸다는 취지를 적어서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등기소에다가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이란 말은 잘 익숙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뭐 관공서에서 관공서끼리 부탁하는 것을 촉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서류를 받은 등기소에서는 이것을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몇 년 몇 월 며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식으로 등기부에다 기재를 하게 됩니다. 갑부에다 기재를 하게 되겠죠.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되면은 배당 요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하고 소액 임차인인지 또 유치권 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난 다음에 이제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 결정 및 공고, 배당 요구 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되면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돈 받을 사람, 빚잔치 할 사람 다 신고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빚잔치 할 사람 다 신고하라는 말입니다. 경매가 진행하니까 이 부동산하고 관계돼 가지고 돈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몇 월 며칠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나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정해진 날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서 배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하면 본격적인 매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매각의 준비 과정들은 현황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가는 최초 입찰일의 최저 매각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현황조사서는 특히 법원이 집행관에게 명령을 해서 현황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집행관은 부동산 있는 데 나가서, 실사로 나가서 그 부동산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세입자가 누구인지,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일반 경매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와 경매 정보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고 물건 권리 분석도 해보고 이러면서 물건을 찾습니다.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절차와 매각 준비에 관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경매가 접수된 때로부터 실제 입찰일까지는 빨라도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때로는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입찰일이 확정된 후에 드디어 경매 물건이 입찰자의 눈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법원이 경매 준비를 하면서 작성한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서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입찰일인 매각기일의 14일 전에 경매 공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입찰자들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나 경매정보 사이트 그리고 신문공고 등에서 경매정보를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D7일 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경매 부동산의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입찰 당일입니다. 매각 기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아무튼 매각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이 끝나면 당일에 현장에서 바로 개찰을 하게 됩니다. 개찰은 입찰함을 열어서 각 입찰표의 가격을 비교하여서 제일 높은 것을 선정하는 거죠.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됩니다. 부동산을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보통 채무자들이나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일을 7일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항소나 항고 기간은 2주입니다. 그런데 요런 케이스에는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즉시 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2주가 기간이 끝나면은 이 확정이 되고 낙찰자는 잔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즉시 항고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고 보증금 1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항고를 아무나 할 수 있게 놔둬버리면은 정말 개나 소나 즉시 항고를 하기 때문에 또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상급 법원에 계속 가다 보면은 1년이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경매 진행에 굉장한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고 보증금 10%를 물게 하고 그 즉시 항고에서 패했다, 기각당했다 그러면은 그거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배당 재단에다가 편입시켜서 빚잔치할 때 나눠 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무튼 확정이 되면은 이제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은 따로 배당을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이 배당 절차에 이제 NPL 투자자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되겠죠. 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낙찰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고 채권자들은 그 낙찰받은 돈으로 빚잔치를 하고 그런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았다든지 경락 대출을 못 받았다든지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새로 날짜를 정해서 입찰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 같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낙찰자는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온 낙찰자는 자기 부동산에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전주인이나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겠죠.